안녕하세요. 서삼 쌤뱅입니다. 네, 오늘은 카페 창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벌써 저는 카페 창업을 한 지가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무슨 카페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느 상권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 수중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 이게 결정이 돼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카페를 하고 싶은지는 그런 게 있겠죠.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 좌석도 좀 있고 그래서 홀 영업이 위주인 카페를 하고 싶냐, 아니면 요즘 또 트렌드에 맞춰서 배달 전문점을 하고 싶냐, 뭐 디저트 카페냐, 커피 전문점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상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내가 번화가에서 준비를 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오피스 상권에서 할지, 아니면 뭐 학교 앞이라든지 혹은 그냥 동네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상권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만이 준비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큰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돈일 것 같아요. 나의 예산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카페 규모라든지 그런 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 세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편하게 창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카페가 하고 싶었냐면, 너무 좁아가지고 배달 전문점 혹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좀 더 주력으로 두고 싶었던 건 홀 영업도 같이 가능한 그런 매장을 좀 운영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수가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한 4~5평 뭐 이런 평수는 애초에 걸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최소 10평 정도 내외, 그리고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예산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뭐 너무 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또 2층이나 지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출이 되어 있는 1층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매물 위주로 찾아봤고, 저는 커피, 음료가 맛있고 마냥 커피만 하는 건 아니고 디저트도 함께 하되, 이제 디저트가 엄청 메인인 카페보다는 커피가 맛있는, 그리고 디저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홀 영업이 가능한 매장을 구상하고 저는 매물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한 게, 어느 상권에 들어갈 거냐. 저는 이제 커피 일을 오래 했다면 오래 했고, 뭐 짧다면 짧게 했는데, 전부 다 그냥 오피스 상권에서만 일을 해봤어요. 처음 카페 취직한 것도 오피스 상권에서 첫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러쉬가 있는 매장이었죠. 그런 매장에서 오피스를 경험해보고, 그 후에는 제가 이제 해외로 갔는데, 해외에서 2군데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도 전부 다 오피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러쉬 타임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바쁜 매장에서만 그렇게 일을 해보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오피스가 아닌 상권은 어떨까 궁금한 점과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매장을 하면 오피스가 아닌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뭐 오피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일정한 매출이 나오고, 아무래도 시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조금 덜한 편이죠.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 출근할 거고 커피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보통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 상권도 물론 좋지만 너무 오피스 상권에서만 일을 해서 저는 이번엔 좀 동네 상권이라든지 혹은 번화가, 하플, 망원동이나 성수동 이런 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해외 갔다 와가지고는 당장에 돈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일자리를 구했는데, 거기 역시도 오피스 상권이었어요. 구로에 있는 대형 카페였는데 개인 카페였습니다. 거기도 역시나
러시가 있었죠. 점심시간에 오피스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그런 카페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저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쭉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모으고 해외 나가서도 카페 일하면서 이제 그런 해외 카페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역시나 돈을 모으고, 돌아와서도 약 1년 남짓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버짓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든데, 이제 뭐 회사의 사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손 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손을 들고 나왔는데,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대출이 나왔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은행 심사를 통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봤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대출을 못 받고 그냥 무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라는 걸 받으면서 이제 다달이 일을 안 해도 돈은,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든 직장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직장이 없으면 아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대출 없이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버짓이 조금 적었던 편이긴 합니다. 진짜 전 매물을 64개인가 아무튼 60개 이상 매물을 받습니다. 일단 저는 집이 관악구 쪽이기 때문에 관악구 쪽에서 아무래도 내 사업을 하는데 출퇴근이 멀게 되면은 힘들기 때문에 집 근처로 매물을 보기 시작해서, 들어갈 곳이 없으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동작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내 사업을 하는데 출퇴근이 멀게 되면은 힘들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출퇴근을 하는데, 사실 그냥 자차를 이용하면 15분 뭐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같은 거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빠를 때는 뭐 30분, 늦게 되면 뭐 4, 50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60개가 넘는 매물을 보면서 넓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작구까지 왔는데, 그건 역시 자신의 버짓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주변이 진짜 엄청난 번화가인 상권이다 보니까 월세와 보증금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매장임에도, 10평도 안 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막 월세나 보증금이 너무 높았고 권리금까지도 너무 비싸서, 저는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권리금이 없는 곳, 권리금이 있는 곳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받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매물을 받고 말도 안 되는 매물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 근처 이제 워낙 비싼 상권이다 보니까 가격이 진짜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권리금 없는 무권리 상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매물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매물을 찾았으면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카페 하나를 해도 정말 많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일단 커피 뽑아야 되니까 머신 필요하죠. 커피 갈아내려면 그라인더 있어야 되죠. 얼음 만들어야 되니까 제빙기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냥 수돗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정수 필터니, 온수 디스펜서니, 냉장고, 또 이제 디저트 하실 분들은 오븐, 그리고 또 뭐 이제 포스기 필요하신 분들 뭐 포스기라든지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장비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물론 한 업체에서 전부 다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또 따로따로 구매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중고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호도나 취향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 또 자기 버짓에 따라서 장비의 성능이나 약간 용량
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가 생기겠죠. 저는 소자본이다 보니까 사실 원하는 좋은 장비들을 사진 못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로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내가 맛있는 음료나 디저트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장비들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한 업체에서 싸그리 묶어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업체 선정은 카페쇼에 매년 저는 이제 갔어요. 계속 커피 업계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카페쇼라든지 커피 앤 베이커리 페어 그런 행사를 이제 다니면서 업체 컨택을 하게 되었고 상담을 여기저기 많이 받아본 결과 이제 이 업체에서 저한테는 소자본으로 창업하기에 좋은 메리트가 있어서 이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일단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해서부터 카페 계약하기까지를 간단히 이제 훑으면서 왔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카페가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결정. 음악을 안 줘.